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반갑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가까이서 볼래요? 네. 소리가 웬만하면 안 나올 텐데 반갑습니다. 아유, 예. 날씨가 꽤 덥습니다. 그죠? 예, 오늘 뭐 폭염주의보인가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덥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얼굴 보니까 뭐 더위 먹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기 우리 원래는 이 시간이 청년 예배인가요? 그죠? 청년들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아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많은 분들 모여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 아주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2층까지 꽉 차서 저 복덕까지 꽉 차서 저 뒤에 문을 못 닫고 있네요. 뒤돌아보지 마! 예. 사람들이 꽉 찼네 그러면 아멘하고 믿으면 되지. 그걸 의심해서 뒤를 쳐다보.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요, 앞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9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김포의 한 교회에 또 간증 집회에 갔다가 그리고 이쪽 왔습니다. 왔는데 좀 많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실지 몰랐어요. 네. 오늘 제가 신앙 간증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많으신데요. 청년들 또 많은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작년 분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꼭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은 마음 문을 활짝 열으시고 정종철이 간증 들으신다면 정종철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이 있으셨던 기존의 형제 자매님들이라면은 정종철이 간증 들으시고 더욱 도전받아서 하나님께 더 충성해서 지금 받는 복에 30배, 60배, 100배, 1억만 배 더 받읍시다. 기왕 받으실 거, 그죠? 더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저 고향은 전라도 고흥이고요. 그리고 원래 태어난 곳은 전라도 고흥이고 외가에서 좀 살았어요. 외가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 가서 이제 해가지고 살았던 데가 이제 충북 제천이었고 그래서 되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촌사람입니다. 촌사람, 시골 사람이고요. 우리 마을에 2004년도에 굉장히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2004년도면 얼마 지나지 않았죠. 2004년도에 우리 마을에 굉장히 큰 축제가 열렸어요. 소 때려잡고 돼지 때려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2004년도에 드디어 버스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버스가 안 다녔고요. 오후 3시에 하루에 꼴랑 한 대 다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3시 차를 타고 제천 시내로 나가면은 그날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굉장히 개방적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개방형이 됐어요. 아무튼 그런 동네에서 이제 자라고 커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5살 때부터 교회 다녔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 5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무지하게 빨리 하나님을 만났겠구나 합니다. 아니죠. 저는 5살 때 교회 다녔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간식을 만나러 교회를 다녔어요. 간식을 공짜로 주니까 그거 받아 먹는 재미에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쭉 해왔죠. 꿈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을 크게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 나이 또래는 거의 대부분 이제 꿈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제일 큰 꿈이었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물어보나 마나 무조건 미스 코리아가 제일 큰 꿈이었죠.
근데 여자애들 중에 좀 자기가 좀 덜 생겼다라든지 좀 안 생겼다, 때로는 좀 슬프게 생겼다 싶으면 지가 알아서 다운그레이드해서 뭐 간호사 이쯤 대답하고 웃는 자매들 찔려서 웃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꿈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님이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막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미스 코리아요. 간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 다 대통령이라는 거야. 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소원 다 들어줄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연간은 4만 명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도사님이 나를 칭찬을 해줄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도사님이 나를 칭찬을 해주면서 5달란트 10달란트라도 더 줄까? 또 어렸을 땐 또 달란트 시장이 유행이니까 달란트 많이 모은 놈이 왔다 아니에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또로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 순서가 됩니다. 전도사님이 물어봐요. 종철아, 넌 뭐가 되고 싶냐? 냐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목사님이 될 겁니다.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란트 시장 얘기했잖아요. 예. 달란트가 곧 돈 아닙니까? 예. 주머니에서 계속 달란트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큰 부자구나. 그래서 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많이 하면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예,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내 얼굴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여드름이 더 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깨웁니다. 종철아,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죠. 세수는 해야 되니까 세수합니다. 예, 그러다가 우연히 거울을 봤어요.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감이 아니로구나 싶었어요. 야, 이건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제 주일날 다시 찾아갑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아무래도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도 진지하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 그걸 이제 알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얘기했더니 그래, 우리 종철이가 뭐가 되면 좋을지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 저한테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예, 어렸을 때부터 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은 이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 하시고 신앙 생활 하셨는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금 벌써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니까 벌써 꽤 지난 얘기죠. 94년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됐죠. 우리 어머니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솔직히 한 번 빼먹었어요. 치질 수술을 한다고 하죠. 치질 수술. 우리 엄마가 그 얘기하지 말랬는데, 간증 때. 아무튼 그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데, 사실은 제가 부모의 입장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느꼈어요.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 본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자녀를 위한 기도 때문에 그 자녀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새벽 기도를 갈 때 사실은 제 아들과 제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제발 내 얼굴을 피해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많이 느껴요. 그냥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사진이 잘 나온다 얘기하잖아요. 사진 찍으면 쟤는 얼굴이 참 못생겼는데 사진만 찍으면 사진이 잘 나와.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뭐가 좋다 그러죠? 사진빨이 좋다 그래요. 사진빨이 좋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특별한 빨이 있습니다. 어떤 빨이 있냐면 바로 기도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삐뚤게 가는 자녀를 바로 세우고요.
예,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요. 예,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빨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다른 거는 국어를 안 하는데요. 요 국어를 합니다. 기도 국어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TV 보시다가 이렇게 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남 같지 않죠? 남 같지 않잖아. 지금 실제로 봤는데. 그죠? 남 같지 않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TV 나오다가 TV를 재밌게 봐주세요. 보시고 TV가 딱 끝나죠? 끝나면 예, 국어를 하나 합니다. 예, 들어주셔야 돼요. 예, TV 딱 끝나면 30초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주실 수 있나요? 정종철이가 바로 섭니다. 그러면 그죠? 1등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1등 돼야죠, 그죠?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되게 중요했어요. 저에게는 전도사님의 그런 기도, 또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저를 있게 만들었고, 사실은 몇 주 지났나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예, 기도 응답 왔다고, 네가 뭐가 되면 좋을지 생각이 났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조금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얘기했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보고 딱 하는 말씀이세요. 제일 먼저 처음 저에게 이 직업을 권했습니다. 예, 개그맨을 해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개그맨이요? 그래? 저 어딜 봐서 개그맨 하라는 겁니까? 네 얼굴 봐서 개그맨 하라는 거야. 됐어요. 장난치지 마시고. 저는 솔직히 개그맨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개그맨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왜냐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개그맨 그럼 막 딴따라라고 광대짓이라고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직업에다가 사실은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 초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제가 개그맨 정종철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제 혈액형이 A형인데 무지하게 전형적인 A형 스타일이에요. 정말 소심하고 정말 내성적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학교에 친구들이 제가 있는지 몰라요. 키도 작았고 또 공부도 그닥 못했고 되게 말랐었고, 항상 저 때는 이제 과거에는 학교 번호를 키 순으로 하잖아요. 요즘에 뭐 가나다 순으로 하고 뭐 그런다는데 뭐 키 순으로 하잖아요. 저는 항상 2번 아니면 3번이었어요. 그 정도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진짜 안 보였죠. 완전 A형 스타일. 여기도 A형 많을걸요? A형 한번 손들어 봅시다. A형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명이에요. 17, 손 드신 거죠? 17명. 여기 지금 A형이 이렇다니까요, 원래. 지금 성도가 지금 몇 명인데. 내가 그냥 대충 어린 봐도 한 200명 넘겠구만. 그죠? A형이 이래요. 17명이라니까? 진정한 A형은 손을 들지 않아요. A형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여기서 손 들어주고. 절대 손 들지 않습니다. 지금 A형 손 안 든 사람 뜨끔뜨끔 할걸? 굉장히 A형들이 소심해요. 이 정도로 소심하다고. 무지하게 소심한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심한 거를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을 만났죠. 좋게 말하면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고, 나쁘게 말하면 좀 도라이들을 만나면서 제 성격도 약간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걸 즐기게 되고, 남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는 걸 좋아하게 되고, 막 그런 성격으로 자꾸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잘 보신 거죠, 전도사님이. 개그맨 해보라고. 전 참 안 하랍니다 그랬어요. 왜 안 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나. 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제 목사님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개그맨 해봤자 교회 일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안 하랍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막 웃으시면서, 야, 너 말하는 거 나도 신통하고 대견스러운데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개그맨이 왜 하나님 일을 못하냐? 네가 말씀으로 바로 서가지고 말씀의 개그맨, 복음의 개그맨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 증거하러 다니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크신 사역이야. 그 말씀을 딱 하는 순간
듣는 순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는 소리, 그죠? 맞는 소리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귀가 얇았어요. 무지하게 귀가 얇았다고. 남들이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그냥 저렇게 굉장히 귀가 얇았어요. 어느 정도 귀가 얇냐면은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은 내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절대로 귀가 안 보여요. 머리 이렇게 바싹 쳐도 귀가 안 보여요. 무지하게 귀가 얇기 때문에. 보여줄까요? 예, 귀가 안 보이죠? 보여줘요? 안 보이잖아. 무지하게 귀가 그만 웃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 알아요? 대학 떨어졌을 때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맨날 차일 때 아닙니다. 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여권 사진 찍을 때예요. 그 여권 사진 양식에 보면 양쪽 귀때기가 정확하게 보여야 이렇게 써있는데 난 어느 쪽을 찍어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왼쪽으로 돌리자니 왼쪽 귀가 안 보여. 오른쪽으로 돌리자니 오른쪽 귀가 안 보여. 정면 보자니 둘 다 안 보여. 환장이 든 거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귀가 얇은데 진짜로 전도사님 말씀대로 말씀의 개그맨 복음의 개그맨이 되면 되겠구나. 예. 할렐루야. 그래, 개그맨을 한번 해보자. 거울을 봤어요. 개그맨 얼굴이 맞아요.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목사님이 꿈에서 개그맨의 꿈으로 바뀌고 열심히 개그맨이 되게 되려고 기도하죠.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네, 실이 따라야 됩니다. 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그죠? 근데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가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노력이라는 두 글자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노력.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대화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전화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깨우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우리 지혜가 우리 민석이가 이런 꿈이 있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런 목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병이 있구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은혜와 복전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잔이 없다 이거죠. 준비되어 있는 컵이 없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뭘로 받느냐? 손으로 받느냐? 줄줄 세버려. 난 입이 크니까 입으로 바로 받아먹고 꼴딱꼴딱 삼키면 되지 그럽니다. 입이 차고 배가 차버리면 배불러서 받아먹을래야 받아먹을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잔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흙이 될 수도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커지고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잔 또한 여러분들의 그릇 또한 커지고 커져서 남들에 비해서 내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 롤모델에 비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커지기에 분명히 더욱더 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럼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얼굴은 노력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촌에 살아서 기본적으로 개소리, 닭소리 이런 거 잘 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개그맨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제가 몇 년 동안 모아왔던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갖다 칼을 뽑아들고 과감하게 뱃돼지를 푹 땄어요. 납니다. 했더니 1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싹 모아서 제가 제일 먼저 구입한 게 뭐냐면 소니에서 나온 그 검정색 미니 카세트 있습니다. 워크맨이라고 녹음기를 샀어요. 녹음기를 사서 그때 이제 비디오가 흔치 않았고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상상을 못했고요. 녹음기를 사다가 이제 다 녹음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녹음을 했어요. 뭐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벽이 물 내려가는 소리, 트름 소리, 방구 소리 다 녹음했어요. 예. 그래서 뭘 들었다라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계속 틀어놓고 자는 거야. 그러면서 연습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소리를 잘 내고 여러분들하고 소리를 못 내라는 법이 없어요. 다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분 동안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개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하나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자, 누구나 다 언이라는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언. 해봅시다. 시작. 하잖아요. 자, 그 언을 한번 길게 빼보자는 거죠. 시작.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음을 최대한 낮추는 거야. 최대한 낮추면 코끝이 덜덜 떨려. 하다못해 동공까지 흔들리는 게 느껴져. 언을 최대한 낮춰서 길게 빼봅니다. 시작. 아니, 볼륨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볼륨은 그대로 있고 길게 쭉 빼보라는 거죠. 음을 낮춰서 시작.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음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어떻게 생겼어요? 상표가 모양이.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언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핸드폰 진동 소리를 내신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 언이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오죠? 근데 어때? 내가 코끝이 덜덜 떨리는 소리로.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를 낸 게 아니야. 코로 소리를 낸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를 입에다 갖다 대지 말고 코에다 갖다 대서 언이 내려갔다 올라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스마트폰 어때? 스마트폰은 진동이 좀 박자가 지멋대로죠. 그죠? 이렇게. 그죠? 유리판 위에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진동이 좀 난리 나죠. 그죠? 막 덜덜 떨리고. 그죠? 바다 뚝 떨어져. 그죠? 약간 좀 나름대로 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를 터득한 거지. 여러분들도 다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부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나와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언 한번 해보세요. 일로 나와세요. 부장님, 저기 우리 청년부 교육부장님인데 언 한번 해보세요. 환장하겠네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부장님이 좀 쑥스러우셔가지고. 예, 그죠? 아이고. A형이세요? 저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집에 가서 화장실 앞에서 연습을 해요. 소심하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 누구나 다 이렇게 해보면은 다 돼요. 계속 저도 이제 녹음기를 사다가 계속 연습한 거죠. 뭐 계속 연습을 합니다. 뭐 그러다가 저도 뭐 사람인데 하다 보면 이거는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게 딱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버리고 되겠다 싶으면 그걸 파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개그맨 되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2000년도가 딱 됐어요. 2000년도에 제가 몇 살이었냐면 그때 24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그때는 이제 냉면집에서 한참 주방 보조로 한참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 가만히 있었으면 주방장 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딱 주방장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셔서 돈을 좀 빨리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저는 이제 공고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요. 공고 나와서 저는 이제 일찍 끝나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공부가 일찍 끝나면 그냥 나와서 바로 일하는 뭐 그런 생활 패턴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동생은 또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뭐 동생은 이제 저기 서울에 있는 거 대일외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제 동생한테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저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주방 보조로 일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방 보조 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르바이트 하면은 거의 대부분 뭘 원합니까? 솔직히 저 때는 정장 바지 같은 거 입고 나비 넥타이 이렇게 하고 서빙하는 거, 홀서빙. 그 최고의 알바 아닙니까? 그죠? 저도 홀서빙 하고 싶었어요. 안 시켜줘요, 그것도. 그것도 좀 키도 크고 좀 얼굴도 좀 이쁘게 생겨야지 시켜주는 거더라고.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게 생겼다는 거를.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 진짜로. 난 정말로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어요.
아, 진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개그맨 되고 나서 말이죠. 뭐 인터뷰에요. 전국에 있는 뭐 청소년들 중에서 외모 컴플렉스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데 난 해줄 말이 없어. 왜냐면 난 공감대가 없어. 나 어렸을 때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정말 없거든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네이버 알죠? 거기서 정종철 검색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연관 검색어 뜨잖아요. 거기 보면 더보기 누르다 보면 정종철 마을이라고 떴어요.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그 정종철 마을이라고. 우리 마을이 되게 특이한 마을입니다. 16가구 살아요. 16가구 사는데 우리 마을에 다 정씨만 살아요. 집성촌이요. 앞집이 큰아버지 댁, 뒷집이 할아버지 댁 다 이래요. 우리 식구예요. 그 말은 뭐냐?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저처럼 생겼어요. 여자고 남자고 다 저처럼 생겼어요. 여자들은 내 얼굴에 머리만 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정말 없어요. 키가 작다고요? 왜 이래요? 내가 마을에서 2번째로 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집에서 형광등을 못 간다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 비해서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내가 사회생활 한다고 제가 아르바이트 짜리 구한다고 했을 때 그때 계속 빠꾸를 먹으면서 내가 좀 덜 생겼구나.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방 보조 일을 계속 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제가 군대 갔다 와서까지 계속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방장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주방장 바로 밑에까지. 그때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2000년도에 제가 260만 원 받았어요. 괜찮았거든요, 그거. 왜냐면 기술직이잖아요. 게다가 그 주방에 있는 일들은 그 평수로 그 월급이 나와요. 그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받고 좁으면 좁을수록 조금 받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희 집은 제가 일했던 집은 꽤 됐거든요. 규모가 260 정도 받았으면 괜찮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곧 있으면 주방장이 됩니다. 조리사 면허만 따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만 따면 되니까 조금만 있으면 되겠구나. 실제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고, 사실 개그맨 그러면 개그맨이면 좀 연예인인데, 연예인 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된다더라, 백이 있어야 된다더라, 줄을 잘 서야 된다더라, 뭐 과거에는 그런 얘기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되겠냐 싶었고요, 사실은. 게다가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공부해라 이랬는데 되게 후회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대학 가요제, 대학 개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채 출신만 TV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뭐 일반인들 누구나 다 어떻게 운 좋으면 TV에 나올 수 있지만 과거엔 절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탤런트는 연기만 했었고, 가수는 노래만 불렀었고, 개그맨은 그 개그 코미디나 아니면 뭐 이런 버라이티 같은 거 이런 것만 했었고, 절대로 이렇게 넘나드는 일들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흔치 않았다고요. 그때 딱 그 공채 출신 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근데 난 대학 출신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는 개그맨은 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주방장이 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이제 딱 2000년도였었는데, 그때 이제 냉면집에서 여러분들 그 냉면집에서 냉면김치가 똑 떨어졌어요. 장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채집에 전화해갖고 무 갖다 달라 그래서 무도 또 이만큼씩 갖고 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책할 가지고 이제 겁나 밀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밀고 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 단순 운동이라 이것만 계속 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이제 TV를 딱 켰어요. TV를 딱 켰는데 내가 생전 일하면서 TV를 안 켜거든요. 굉장히 성실해요. 얼굴만 봐도 성실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TV를 킨 거예요. 주방장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TV를 켜고 이제 보고 있는데 TV에 개콘이 하는 거야, 개콘이. 근데 개콘이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 잘 나가는 개그맨이 누가 있었냐면, 개그맨 심연섭, 백재현, 김영철, 김대희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로 개그맨들 하면 뭐 김미화 선배 나왔고, 그다음에 전유선 선배 나왔고, 2명 나와서 막 이제 우주복 같은 막 그 비닐옷 소재로 돼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할 때예요. 막 빠른 스피드의 어떤 그런 개그들을 툭툭툭툭 보여주고 1시간 안에 끝내는 뭐 그런 콘서트 형식의 어떤 개그였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맨날 유봉 1번지 막 웃으면 목이야 이런 거 보다가 그거 보니까 굉장히 쇼킹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 와, 저런 것도 있구나. 그때 내가 처음 들었어요. 개인기란 말을. 여러분들 개인기란 말은 지금 여러분들 다 쓰지만 사실 과거에는 개인기란 말을 안 썼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개인기란 말을 썼는가? 안 썼거든요. 우리는 그전에는 장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개인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누가 만들었냐면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개인기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개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추장복 입고 나와가지고
빰바야 이러면서 지금부터 개인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개인기를 막 보여주는 거야. 막 DJ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개인기를 막 보여주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인기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던 개소리, 닭소리, 변기, 물대나서 들소리, 방구소리 이런 것들이 그네들이 많은 개인기 아니에요. 그래서 심연섭이 나와서 개인기를 막 보여주는데 내가 그거 세 봤잖아. 에? 내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내 스스로에게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을까? 대학도 안 나오고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고 어떻게 뭐 보면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굉장히 화가 막 났어요. 정말 1대1로 딱 붙으면 내가 이게 자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한 거예요.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저 양반이랑 꼭 같은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TV에서 자막이 지나갑니다. KBS에서 새 식구를 모집하다 개그맨 15기 공채 모집이 나왔는데 그 모집 요강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뽑는 거예요. 뭐 대학이고 고졸이고 중졸이고 필요 없지. 그냥 뽑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뽑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가자 KBS로 그래서 그냥 저절로 소리를 빡 지르게 되더라고요. 가자 KBS로 국자로 머리를 딱 맞았어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네가 개그맨이면 나는 개그맨 할아버지다 이 자식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무래도 주방장이 그새 와가지고 나보고 뭐 엄청 뭐라 그러는 거야. 개그맨 된다고. 개그맨 된다고 그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면 그 양반도 인정할 만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쓸만해지니까 응? 개그맨 되겠다고 나가버리면 이 양반은 또 새로운 놈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엄청 반대를 했어요. 보내주세요. 안 돼. 보내주세요. 엄청 반대했다고. 아니 남들은 무슨 말이요? 연예인 한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나는 주방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보내주세요. 안 돼. 보내주세요. 무지하게 고민했다고요.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엄청 고민했어요. 이쪽 길로 가느냐 저쪽 길로 가느냐 말이죠. 주방장의 길로 가느냐 개그맨의 길로 가느냐. 귀로에 딱 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이쪽 길을 선택해야 되냐 저쪽 길을 선택하느냐. 하다못해 뭐 중학생들 뭐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 뭐 문과를 가냐 이과를 가냐 뭐 실업계를 가냐 뭐 인문계를 가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초이스 길 가는 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그래요. 뭐 어떻게 하냐면 저는 50대 50이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거든요. 50대 50이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간증집회 많이 구경하러 가니까 보면 믿음 좋으신 분들은 기도가 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쪽 길로 가거라. 얼마나 좋아.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합니다. 답이 안 나와도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10분 동안 길게 생각 안 해요. 딱 10분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생각하면 이 귀가 얇아갖고 이리 저리 막 흔들리니까 남의 얘기도 안 듣고 딱 10분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미쳐서 이 생각을 못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머지 하루 종일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다음날로 넘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생각해요. 기도하고 50대 50 또 생각해. 다음날로 넘겨. 또 기도해요. 또 50대 50 다음날로 넘겨. 그러다 보면 51대 49 된 순간 생겨요. 51대 49가. 근데 그것도 거의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근데 51대 49가 되는 순간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그 51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계획하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길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하니? 라고 말이죠.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실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계속 성공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이 사람 성공만 해요.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죽여 세웁니다.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는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얽히고 설키고 하고 싶다. 계속 저 사람만 따라가고 싶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순간 실수로 실패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계속 실패만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제 옆에 있지 마라. 제 소음 붙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 근처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에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외톨이 생활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덧 성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과거의 실패가 나에게 큰 경험이 돼서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실패했고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하더라. 다시는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지. 실패도 나에게 있어도 굉장히 귀한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결국에는 되게 슬기롭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냉면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송국으로 가느냐. 결국 제가 냉면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리 갑니다. 7시에 출근이면 6시에 도착을 해서 미리 세팅을 싹 다 해놨습니다. 육수 다 끓여놓고 찬육수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반죽 다 쳐놓고 계란 다 삶아놓고 고명 같은 각종 고명들 다 세팅해놓고 주방장은 와서 주문 빌지 보고 그냥 짜서 내주면 되는 날로 먹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육수 냉장고 바로 앞에다가 제가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존경하는 실장님께 편지를 씁니다.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써놓고 그렇게 쓰고서 놓고 그리고 KBS로 갑니다. 기차 타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를 이제 제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의도역에 도착을 해서 여의도 땅을 딱 받는 순간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한편은 두렵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너무나도 밟고 싶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저 너머로 여의도역 거기 쪽에 빌딩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는 저 너머로 KBS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의도 그 공원 있죠. 그걸 이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걸어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요. 그리고 이제 KBS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탁 잡고 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 문을 열면 어떤 세상이 나에게 펼쳐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엄청나게 두려우면서도 엄청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문을 용기를 내서 탁 열었어요. 여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땅에 웃기는 놈들이 저렇게 많단 말인가? 아니 진짜 1000명 가까이 있는 애들이 엄청 모여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반절 한 500명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응? 내 얼굴이 평범해. 뭐 이런 것들이 왔어요. 무슨 애들이 얼굴에 사고를 내고 온 줄 알았어. 지독하게 생긴 거야. 알고 왔더니 여러분 개그맨 오지연이라고 알아요? 알죠? 왜 나보다 더 못생긴 놈 있잖아요. 걔 있잖아 키만 커가지고 이빨보다 잇몸이 한 3배인 놈 있잖아. 알죠? 안녕 난 민이라고 하나 있잖아. 500명이 다 오지연이야. 지독하게 생긴 거야. 키 작은 오지연, 키 큰 오지연, 마른 오지연, 뚱뚱한 오지연. 지독하게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KBS 공채는 그때 당시 개그맨만 공채를 본 게 아니라 아나운서도 공채를 가져봤어요. 그래서 한쪽 줄은 아나운서 원서줄이고 한쪽 줄은 개그맨 원서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쪽 줄은 잘생긴 줄, 한쪽 줄은 못생긴 줄이야. 그래서 당연히 저는 못생긴 줄에 섰어요.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원서마감 5시 써 있는 거예요. 시계 보니까 3시 반인데 이거 어떡하지?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 이거 가다가는 원서를 못 받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나만 해요? 다른 애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줄이 앞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놔주세요. 줄이 막 얽히고 설키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가 아나운서 줄인지 어디가 개그맨 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섞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문제가 된 건 뭐예요? 나잖아요. 줄 한 번 까딱 잘못 썼다가는 아나운서 원서밖에 생긴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나 이거 개그맨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저 맨 앞에서 원서 나눠주고 있는 아가씨가 정신없이 원서를 팍 나눠주고 있다가 우연히 맨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내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개그맨 시험 보러 왔죠?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알아맞히는 거야. 어떻게 알아맞혔지? 난 그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눈썰미가 좋은 여자야. 그래서 갔더니 개그맨 원서를 주더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야 이게 개그맨 원서로구나.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해줘. 그런데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이제 대충 쓰고는 원서 내고 이제 다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또 원서 받는 여자가 또 이 방송물 먹은 여자라 또 엄청 이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바리 코트를 팍 풀럭거리면서 걸어갔어요. 그때 또 바바리가 유행이어가지고 난 또 땅에다가 질질 끌고 다녔잖아. 팍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내 뒷모습을 보고 반했는가 내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정종철씨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네. 그랬더니 뒷장도 마저 쓰셔야죠. 이 정신머리 온 놈이 뒷장을 안 썼네.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뒷장을 넘겨봤어. 넘겨보자마자 또 깜짝 놀랐어요. 뒷장에 뭐라고 써있느냐? 원고를 쓰시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원고를 쓰시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할 개그를 글로 써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당시 준비했던 개그는 각종 오락기 성대모사, 전국 노래자랑 음악 반주기, 각종 사물 기계음 성대모사, 돼지 벽 다는 소리, 개소리, 사람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니요 무슨 뭐 오락기 중에 뭐 테트리스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니요 무슨 뭐 자동차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 그러면 이게 날다 말죠. 왜냐면 제 숨이 차니까요. 죽을 뻔했어요. 그냥 대충 하면 끝날라갔는데 여러분 중간에 우와 그래가지고 2초 더 했다가 숨 넘어갈 뻔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소리들. 그다음에 뭐 개소리다 그러면 개소리 어떻게 나요? 개소리 어떻게 나요? 멍멍 그렇게 숨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응용을 했어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쪼는 겁장이 똥개 그런 개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비굴하게 생겼죠. 생긴 것 자체가 그죠? 짖지도 못해 그죠? 생긴 게 비참하게 생겨서 그죠? 그냥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러면서 눈치를 실실 봐 그죠? 그런 개들 말고 이제 반대로 이제 무시무시하게 생긴 개들이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 남의 집 대문 앞에 빨간색 낙하로 세 글자 써놔요. 뭐라고 써요? 그런 집은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10중 8구 100발100중 이런 개들이 있습니다. 볼따구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허연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썹은 축 처져가지고요. 시선은 무조건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런 무식한 개들 이런 개들이 있어요. 이런 개들 사람을 봐도 절대로 안 졸아. 사람 들어오잖아. 그럼 자다가 사람 들어온다. 그러면 개가 좀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냥 눈만 떠요 이렇게.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죠. 그럼 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 본 적이 없거든. 저놈이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죠. 그럼 아 저놈이 미친놈이 맞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으르렁 드는 거야. 하는데 그게는 막 짖지 않아요. 자기만의 선이 있어. 지가 선을 걸었어요. 사람 눈에는 당연히 안 보이죠. 개가 걸은 거니까. 사람이 걸어다가 그 손을 넘어오면 짖는 거야. 그 전에는 안 짖어. 하다가 사람이 금 넘어왔다. 그럼 짖는 거야. 이런 개소리 같은 거. 이런 도사견 소리들. 미안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개소리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소리들 뭐 이런 거 준비했어요. 내가 연습한 게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고를 쓰려며요. 글로 쓰려며. 이걸 어떻게 글로 쓰냐? 썼어요. 도도띠루리루 도도띠루 도도띠루리루리 똥치기 똥치기 똥똥칭 우르르 코코르 우르르 가로 열고 선 넘어오면 가로 닫고 어부르 커프루 어부르 커프루 이렇게 썼어. 아니 쓰라는데 어떻게 써야죠. 그렇게 쓰고서는 진짜로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엄청 울었어요.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내가 도라이였어 정말. 그래가지고 진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이렇게 놓치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이거 누가 붙여주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출근이나 해야 되겠다.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됐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ARS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아 맞다.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 아유 전화를 해보면 뭘 하나 떨어진 건 뻔한데 그러면서 왼손은 이미 전화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서 달라고 전화했어요. 띠띠띠띠띠띠띠띠 KBS 공채 15기 예비 합격자 명단 발표입니다. 서비스 번호를 띠띠띠 160번 정종철 합격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이거 박수 치는 사람 신기해서 박수 치는구만. 나도 신기해서 막 몇 번을 다시 이러는데 정말 애국가에 나온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종철나라 만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합격이다 하는데 기쁨도 잠시요. 지금 합격한 거는 1차 합격한 거예요. 개그맨 시험은 총 4차 시험까지 붙어야 돼. 1차가 서류 전형, 2차가 면접, 3차가 지정 연기, 4차가 자유연기 및 공개방송이래요. 이제 2차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면접은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 얼굴 보고 안 웃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 어려운 거 물어볼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 왜 개그맨이 되려고 합니까? 라든지 뭐 성인 시트콤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라든지 뭐 개그와 코미디 제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필 왜 KBS 입사원서를 냈습니까? 당신 가장 좋아하는 희극은 무엇입니까? 한 부분 연기해보세요. 뭐 이런 거. 그죠? 냉면집에서 냉면만 짜던 놈이 뭘 알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나한테 그냥 개인기 시켜라. 개인기 시켜라. 나 지금 개소리 충만하다. 개소리 충만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160번 들어오세요 그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이러는데 저 끝에서 제일 젊어 보이는 PD가 입을 딱 엽니다. 160번 정룡철 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들어갑니다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그렇게 물어보지 마라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급 바꿉니다. 쉬운 거 물어봐라. 쉬운 거 물어봐라 이러고 있는데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으시고 물어봐 답하시고요. 괜히 쓸데없이 웃기겠다고 우스갯소리를 대답했다가 감점당하지 마시고요. 질문에는 충실하게 대답하시고 마지막에 그 준비한 개인기는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떨려. 뭐 얘기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정종철 씨 정종철 씨, 똥치기가 뭡니까? 나한테 그 똥치기, 봉치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거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똥치기, 봉치기, 우르쿠쿠르이 뭐냐고. 그래서, 뭐냐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똥치기가 이 똥치기였냐면서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다 그러면서 2차 시험에 합격이 딱 됐어요. 예. 2차 시험 합격이 되고 나서 3차 시험 때는 그 개인기가 많으니까 다른 개인기 보여줘서 신선하다고 합격이 되고 4차 시험 때는 공개방송이라 재밌는 거 누르고 나가면 돼요 사람들이 방청객들이. 거기서 이제 12등 안에 들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당당하게 3등을 해서 제가 거기서 한 번에 개그맨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아니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 자랑하려고 이 말합니까? 네 조금 그래요. 박준영이도 8번 떨어졌어요. 저 한 번에 됐어요. 물론 또 한 번에 된 놈이 있긴 있어요. 오지연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때 똥치기를 재밌게 보여줬더니 웃기다면서 합격. 오지연이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때 웃으면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합격. MBC의 저 오정태라고 알아요? 걔 있잖아 막 이렇게 막 폭탄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막 얼굴 대박 못생긴 얼굴 대박 크고 주름 알죠?
알죠? 걔는 어떻게 개그맨이 됐냐면, 아니, 난 참고로 걔랑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못생긴 것도 급이 있어요. 전 그래도 약간 좀 귀엽게 못생기고 걔는 좀 더럽게 못생긴 거고. 아무튼 걔는 어떻게 합격한 거냐면, 광주 친구인데 그 여의도에 벚꽃 축제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벚꽃 이쁘다 벚꽃 이쁘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MBC 앞을 지나가는데 MBC 3층에서 예능국장님이 담배 피다가 창문 너머로 걔 얼굴 보더니 야, 너 합격! 그래서 걔는 합격이 됐죠. 예. 아무튼 뭐 그랬는데, 아주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1차 시험 때 난 똥치기 봉치기라고 써놨는데 그거 떨어졌으면 전 이 자리에 없죠. 어떻게 그게 똥치기 봉치기라고 써놓은 원고가 붙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지잖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바로는 못 물어봤어요. 왜냐면 네가 그놈이구나 불합격 그럴까봐 입 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묵혀놓고 내가 이제 옥동자로 좀 대고 이제 롯데에서 이제 제 이름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은 날 못 자르겠지. 그래서 자신 있게 물어봅니다. 감독님, 저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로 써서 냈는데 저 어떻게 합격한 겁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5시에 원고를 마감해서 그 원고를 가지고 6층 회의장을 올라가서 다음날 ARS로 넘겨야 되니까 합격자를,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빨리 넘겨야 되니까 이제 대충 보고 이제 합격 불합격 출연했는데, 그날따라 PD들 회의 시간에 갑자기 KBS 사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사장님이 딱 들어와갖고 딱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PD들이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됐어요 앉아요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개그맨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뽑도록 하세요. 저 옆방에는 아나운서들 뽑더만 그 아나운서들은 원고가 영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개그맨들은 엄청 재밌을 거야. 그러면서 사장님이 아무 원고나 한 장을 쓱 끄집어낸 거예요. 쓱 끄집어냈는데 이제 하필이면 그 원고가 제 원고인 거예요. 근데 제 원고를 딱 꺼내서 딱 봤는데 똥치기 봉치기 써 있으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죠?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 원고를 딱 그래가지고 똥치기 봉치기 써 있으니까 사장님이 정말 화를 벌어낸 거예요. 좋아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고, 누가 이렇게 장난질을 해놨는데 니 이런 것도 봤냐고 막 화를 내니까, 높으신 분이 이렇게 화낸 게 없거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그리고 원고 뭐가 써 있길래 그래갖고 PD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진짜 똥치기 봉치기 장난질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필 이걸 보셔가지고 합격자 원고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누가 이따 이 원고를 받아가지고 이거 알아서 불합격 시켰어야지.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그랬는데 사장님이 다시 내 원고를 뺐더니 놔봐요. 아니 이 사람 말이야. 예,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원고를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님이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격시킨 거야. 물어보려고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정말 제 원고에는 별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었어요. 물어보고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실제로 똥치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의외로 웃기니까 이게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운이 좋다고. 정동철이 운이 좋은 사나이다. 운이 좋은 개그맨이다. 그래서 제가 KBS 15기예요. 근데 28기 후배들까지 있거든요. 근데 28기 후배들까지 있는데 얘네들까지 전부 다 이 얘기를 다 알아요. 억세게 운 좋은 옥동자라는 그 타이틀로. 정말 무슨 전설처럼. 정말 입에로 내려오는 전설처럼. 예, 전해 내려온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SBS 강심장에서 그대로 한 적 있어요, 이거. 예. 충격 실화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막 너는 운이 좋다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얘기 들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러고 말거든요. 예.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0년도에 데뷔를 하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 개그맨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무명 생활도 없었고요. 상이란 상은 다 타봤고요. 또 사업은 사업대로 다 잘 되고요.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풀려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운이란 걸 믿지 않거든요. 전 하나님을 믿죠.
사실은 이 운이라는 것,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 작은 것 하나 만드실 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하에 만들어졌거든요. 정말 그 사장님이 그 회의장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그 많은 원고 중에 내 원고를 짓게 하시고 읽어보게 하시고 궁금하게 하시고 물어보라는 것은 사장님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정종철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주신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이제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주일은 제가 항상 비워놔요. 항상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 교회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간증 사역을 다니는데요. 제가 2002년 그러니까 2000년에 개그맨이 되고 나서 2002년까지 간증 사역을 다니다가 제가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쉬고 2003년부터 다시 하나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고 한 어림잡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냥 한 5, 6천 개 되니까 제가 한 6천 개 넘는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크고 작은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다니는데요. 제일 민원이 많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박준영 씨입니다. 준영이 형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준영이 형이 제가 교회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봉사를 하나 다니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박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옥동자를 할 때나 맞박이를 할 때나 제가 주인공인데 기업체 행사를 가면 돈을 얼마를 받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맞박이 공연을 하라 그러는데 맞박이가 없으면 공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교회를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되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옵션으로 걸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게 되려고 했거든요. 그죠? 그 옵션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한 번에 거둬들일 분도 하나님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영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성공하고 계속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영이 형이 어느 날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느낌이 올 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영이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믿지 않는다. 교회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준영이 형이 나한테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나의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비춰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고 신앙 생활 하시면서 기도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그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거울 삼아 비춰서 하나님을 보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믿음 있는 집안 집구석 가면 나무 판때기로 글자를 다 파서 집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장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말씀.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복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영해 나가면서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 취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것은 그에 합당한 책임과 대가는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등산을 갔는데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물통을 안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낭패네. 큰일 났네. 입은 바싹바싹 타오릅니다. 어떡하지? 근데 저쪽 보니까 매점이 있는 거야. 너무 반가운 마음에 뛰어가서 이렇게 물 하나를 들고 나가버립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그 돈을 지불했다는 건 뭡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스마트폰 많으시잖아요. 스마트폰 보면 이거 공짜 어플이야. 근데 세상에 공짜 어플이 어디 있습니까? 약관에 동의합니다. 클릭 안 하면 다음 단계는 안 넘어가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니네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내 개인정보 빼준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공짜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 조건이 어떤 조건?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교만하고 오만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제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계약 조건이 까다롭나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 계약 조건 한마디로 딱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딱 줄여드리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아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셔요? 성령님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 있어요? 나 죽어서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돈 낸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쳤던 분들이라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이 터진 사람이죠. 아멘. 정종철은 얼굴에 여드름이 터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멘. 나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축하해. 그리고 입 닫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정말 황홀한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갖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꿈을 꾸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갖든 간에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만사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로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모두 알고 가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기죠 제천 촌놈 정종철입니다. 키도 작은 정종철이고 공부도 더럽게 못했던 정종철이고 어디다 내놔도 뭐 쓸모 있는 기술 하나 없는 정종철이지만 이 낮은 정종철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게 해주시는 그 꼬마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용하겠노라.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종종처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주신 그 멋진 하나님이 이 종종처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순간의 선택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순간이란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더라도 딸놈은 땁니다. 그건 순간의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 합니다. 세계에서 내노라는 선수들이 총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탕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느냐, 은메달을 따느냐, 또는 탈락하느냐, 그 순간의 차이는 몇 분 차이 안 납니다. 몇 초 차이 안 나죠? 단 0점 몇 초 그 순간의 찰나에 그 사람이 금메달의 영광을 거머쥐느냐, 또는 탈락하고 마느냐 결정지어집니다.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5시 6분 된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느냐, 구원의 열쇠를 거머쥐느냐, 축복의 열쇠를 거머쥐느냐, 아니면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뭐 별 걱정 없었으니까 이렇게 살란다 그러고 마느냐. 하지만 분명한 건 시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요, 그 반대말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곧 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망하리로다. 망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 가방 속에, 여러분 핸드백 속에 많은 열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개, 어떤 사람은 10몇 개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열쇠들을 이 앞에다가 좀 쌓아놔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면 분명히 많이 쌓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들을 요 앞에 놓으면 분명히 많이 쌓일 겁니다. 이만큼이 쌓일 수도 있고요, 이만큼이 쌓일 수도 있고, 제 키만큼 이만큼 쌓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열쇠들이 많이 쌓여 있어도, 아무리 열쇠 꾸러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많은 열쇠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낼 수 있는 열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입니다. 오늘 그 열쇠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사실은
100년 살잖아요. 길어야 100년 삽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허약한 사람도,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길어야 100년 삽니다.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이 100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우린 참 많은 인생의 짐을 100년 동안 지고 삽니다. 그렇죠? 자녀 문제도 있고 아내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공부 문제도 있고 취업 문제도 있고 별의별 문제들이 다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마치 기나긴 행군의 어떤 군장처럼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숙제대로 100년 동안 터벅터벅 긴 행군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우연히 공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공원 앞에 있는 한 벤치를 봅니다. 야, 저 벤치에 앉아서 쉬면 참 편할 텐데. 근데 이런 미련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 벤치 혹시 누가 맡아놓은 게 아닐까? 아니면 누가 임자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함부로 앉았다가 누가 뒤에서 해코지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그 벤치가 누구 겁니까? 아닙니다. 그 벤치는 우리의 것이기에 그냥 편히 앉아 쉬면 됩니다.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그 공원의 벤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벤치입니다. 여러분, 무겁고 힘든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짐, 무거운 짐, 인생의 고민거리 여러분이 앉지 마시고 그냥 그 인생의 벤치처럼 그 자리에 놓으시고 편히 앉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열심히 뛰어갑니다. 종종 저리가. 예. 제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연예지만 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야 됩니다. 안 자면 피곤해서 쓰러지고 안 먹으면 배고파서 화내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직업이 그냥 공개되어 있는 사람일 뿐이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뭐 하나 잘못해도 굉장히 크게 번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도 더 무서워요. 왜냐면은 목사님은 지역을 넘어가면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어딜 가도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어요. 어딜 가도. 내가 뭘 해도 내가 길거리에서 침을 뱉어도 저 뒤에서 내가 간증 집회했던 다른 교회 성도분들이 저거 본 거 아닐까? 난 모든 눈이 하나님 눈이에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만약에 조금만 뭐 잘못해도 그거 진짜 조그맣게 축소시켜달라고. 예, 요즘 너무 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앞서서 좀 구걸했듯이 저는 솔직히 기도 구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TV 보시다가 종종 저리 나오면 남 같지 않죠? 이제 가까이서 봤는데 남 같지 않잖아요. 그죠? 동네 오빠 같잖아. 동생 같고, 그죠? 아들 같고. 이제 텔레비 나오다가 종철이가 나와서 막 개그하며 아니면 또 뭐 버라이티 나가서 아니면 또 뭐 아침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막 뭐 하고 있으면 아유 재밌게 봐주시고 끝나고 나서 꼭
여러분들 기도빨 믿습니다. 저를 위해 30초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예. 저는 그 기도빨로 사는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이란 없고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의 자매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오늘 꼭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꼭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 포켓 안에 넣어갖고 돌아가세요. 아멘. 고맙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